진짜 맛있다 이거. 지금 거의 3잔째 드시고 계신데 이거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레시피도 너무 좋았고 크림 만드는 것부터 활용하시는 경우 많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요새 카페를 가보면 시그니처를 크림 커피로 하는 카페들이 진짜 많이 있죠. 이걸 먹다 보면 아, 이 크림 내가 만든 크림이랑 좀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힙한 커피 브랜드 빈브라더스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빈브라더스의 도매팀에서 있는 윤세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랑도 좀 인사를 해주세요. 네. 너무 키도 크시고 네. 되게 훈남이시고 또 아. 운동하셨어요? 오늘 촬영을 좀 네. 이렇게 어깨를 좀 펴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프닝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카페들 가보면 그런 크림 커피들이 진짜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크림 커피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 되면 들어가시. 실제로 매장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네네. 만들으셔도 만족도가 엄청 좋을 만한 거 가져왔습니다. 아, 네. 오늘 2가지 메뉴를 만들 건데요. 그 시그니처 메뉴가 대부분은 이제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은 커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맛의 특징이 다른 2가지의 커피 재료를 사용한 시그니처 2가지를 보여드릴 거고, 하나는 너츠 크림 라떼라는 고소한 느낌의 크림. 고소한 것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이거 먹으면은 끝장납니다. 아. 저희 빈브라더스 블랙스트라는 블렌드가 있어요. 네네. 되게 고소한 견과류의 향미와 다크 초콜릿한 느낌의 맛들, 이 2가지가 특징인데 거기서 이제 견과류의 향미를 극대화시켜서 크림과 마셨을 때 굉장히 고소한 견과류 향미가 나는 네네. 그런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원두 특성에 따라서 2가지 음료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는 고소한 원두, 맞아요. 하나는 약간 산미 있는. 맞습니다. 과일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베리 클라우드라는 음료입니다. 이름만 해도 되게 산뜻하네요. 디저트 같은 느낌의 크림 라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재료를 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일단은 가장 먼저 크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희는 오늘 연유 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최초로 정말 어디서도 공개 안 했던 걸 커피처스에서 저희가 공개하려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망설이신 이유가 크림을 만들 때는 이제 다양한 재료를 비법처럼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오늘 사용할 거 연유가 베이스가 되는 크림 라떼고, 연유, 생크림, 거기에 이제 킥이 하나 들어가는 게 요게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바닐라 빈 소스. 소스. 오늘 2가지 음료에 똑같은 크림 베이스가 들어가고 밑에 다른 재료들이 이제 쌓이면서 네네. 크림은 같되 다양한 느낌을 커피별로 즐길 수 있게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먼저 연유 크림을 만들어 보고 이 맞습니다. 연유 크림을 활용을 해서 2가지 음료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크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비율을 좀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네. 2대 1대 10 요거를 이제 외워두시면은 이 크림으로 이제 뭐든지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아, 2대 1대 1대 아니구나. 잠깐만. 연유가 2, 그리고 바닐라 소스가 1 네. 그리고 생크림이 10입니다. 10. 아, 이렇게 들어가군요. 맞아요. 2대 1대 10. 네, 외우세요. 2대 1대 10. 저도 크림 커피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또 여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동물성 생크림 준비해 주셨는데 또 식물성 휘핑크림도 있고 맞아요. 동물성 휘핑크림도 있고 맞아요. 다양한 제품인데 그런 것도 대체해도 괜찮은가요? 대체해도 괜찮고 네. 이제 좀 이 재료의 특징만 먼저 사용하기 전에 조금 알고 계시면은 네. 아마 사용하시는 데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동물성 생크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지방을 기반으로 한 가당도 안 돼 있는 기본적인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이런 휘핑기로 이제 크림을 칠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요거 대신에 휘핑크림이나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이제 휘핑크림은 조금 더 휘핑이 잘 쳐져요. 그래서 원래 생크림으로 내가 쳤다면 휘핑크림은 조금 더 덜 쳐야 내가 원하는 제형의 크림으로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당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레시피보다 달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맛보시고 내가 좀 설탕 시럽을 덜 넣는다, 뭐 혹은 청을 덜 넣는다, 이런 식으로 당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니처 음료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단맛이거든요. 생각보다 단맛이 부족해서 음료의 밸런스가 없어지고 생각보다 달아서 못 마시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단맛을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 맞추는 맞아. 간이 중요하죠. 간이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보통은 카페 매장에서는 이런 비주얼도 되게 중요하니까 휘핑크림을 이 생크림이랑 일정 비율로 섞으시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생크림을 한 6, 뭐 8, 그럼 나머지는 휘핑크림을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하면 맛있어요. 어느 정도 제형감도 가져가고 유지방의 고소하고 그런 크림 같은 느낌도 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생크림이 제일 비싸긴 한데 오늘은 비싼 걸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고급이시니까 아 이거 일단 생크림을 먼저 넣으면 네, 되겠죠? 네, 200 넣고 확실히 잘 하시네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오. 네. 어우, 이과 출신. 저 문과입니다. 감수성이. 네. 이제 바닐라 빈 소스를 맞습니다. 1이니까 20을 맞습니다. 넣는데 이 바닐라 빈 소스가 되게 바닐라 빈도 보이고 맞아. 되게 바닐라 향이 확 나는데 일단 바닐라 빈 소스보다는 카페에서 또 많이 갖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바닐라 시럽이나 뭐 바닐라 익스트랙 뭐 맞아요. 그런 것들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대체해도 괜찮아요. 대체해도 되는데 저희도 시럽으로 만들어도 보고 뭐 네. 파우더로도 만들어도 봤는데 이게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매장에서는 직접 바닐라 빈 시럽을 네네.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도매 납품팀에서 그 원두 납품뿐만 아니라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그때 그런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이나 시럽 같은 걸 만드는 법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네네네. 있는데요. 그 바닐라 시럽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걸 넣으니까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컨설팅 하실 때 이걸 쓰셔야 되겠는데요? 뭐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폼모나랑 전혀 관계도 관계 저희- 없으시죠? 전혀 없고 네네. 네. 근데 이거 제가 바닐라 빈 소스 네. 여러 제품을 알고 있지만 네. 좀 다른 제품보다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맞아요. 가성비도 좀 있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연유까지 다 넣었어요. 아. 또 생크림 휘핑할 때 시럽이나 설탕을 또 많이 넣잖아요. 많이 넣죠. 근데 이거 연유를 넣으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이유가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없어도 만들어. 그렇죠. 일단 연유가 들어가면 바디감을 좀 줘요. 왜냐하면 연유 자체가 우유를 오랫동안 끓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된 그 느낌이 음료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여운이 길고 마셨을 때 무게감이 있는 음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연유를 뭐 어떤 음료에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만 나는 그게 싫고 좀 더 가볍고 깔끔한 느낌 위주로 가고 싶다면 설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인슈페러너라고 하는 그 메뉴들이 보통은 콜드브루나 아메리카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인데, 거기에 연유가 들어가게 되면 물과 이제 무거운 크림이 대비가 돼서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설탕을 또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위해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음료에 따라서 재료를 설탕을 맞아요. 쓰느냐 연유를 쓰느냐 그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오늘 레시피를 또 알려주고 계시지만 이런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그런 원리까지 알려주시는 게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저희가 같은 크림을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크림은 같되 그 제형은 좀 다르게 가져갈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만들 너츠 크림 라떼는 제형감이 조금 더 있게, 그래서 휘핑을 조금 더 칠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잔 분량이에요? 이게 5잔 정도 나온다고 5잔 보시면 돼요. 분량이에요? 네. 뭐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그런 말씀. 네네. 잠깐. 바로 나오지.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준비한 그릇이 조금 낮기는 해요. 우유 저희 카페에서 많이 스팀 하시잖아요.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림은 그냥 단순히 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공기층이 얼마나 주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폭신폭신한 질감 같은 게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낮게 치면 지금 이제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의 크림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베리 클라우드는 상대적으로 좀 제형감이 덜한 크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안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표면에다가 막 이렇게 쳐서 거품을 일으키는 게 이제 공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요 휘퍼를 안쪽으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 그 공기방울과 생크림들을 섞어주는 게 이 전체적인 휘핑 작업에 이제 쭉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안 나게 해줄 거고요. 너츠 크림 라떼는 멈춰서 휘퍼를 올렸을 때 크림이 묻어 나오는 정도로 이제 쳐주시면 됩니다. 이게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약간 크림처럼 이게 휘퍼에 묻어있을 맞아요. 정도 그 정도로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너무 수월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크림을 만들어 놓고 네. 얼마나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크림은 4, 5일 정도 내에는 사용하는 걸 좀 권장드려요. 유통기한 같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이제 만들어진 후에 계속 냉장고에 있으면은 그때 수분이 좀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혹은 이틀에 나가는 판매 잔수를 미리 계산해 두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 커피를 많이 판매하시는 카페들은 보면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통 몇 맞아요. 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가기 전에 휘퍼로 몇 번 이렇게 섞어서 나가시고 맞아요. 하시죠. 근데 진짜 요즘에 크림 커피를 맛있게 하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것들이 정말 많아서 요걸 기반으로 다른 과일 같은 거 사용해 보신다던가, 말차 가루를 넣는다던가, 초코 파우더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초코 크림, 말차 크림 이렇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약간 이제 이 정도면 네. 딱 좋습니다.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게 자국이 남고 요거트 그 정도보다 약간 조금 더 꾸덕한 그런 느낌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딱 이 정도면은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살짝 제형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조금 더 변해요. 너무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연유 크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네요. 이거세요. 이거요. 이거 제가 이것입니다. 맛집 카페에 가서 먹던 크림 이거네요. 맞아요. 커피를 먹으면서 맛 표현을 할게요. 지금 이거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흥분을 해서. 이제 이 크림을 얹기 전에 들어갈 베이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커피를 좀 추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 커피에는 고소한 커피. 맞아요. 원두를 2가지 가져오셨어요. 네, 2가지 가져왔습니다. 이거죠. 맞아요, 요겁니다, 바로. 네. 딱 알 것 같아요. 블랙, 화이트. 누가 봐도 고소한 게 블랙이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네. 그럼요. 블랙 스투 이 블렌드로 커피를 내려주시는 거죠? 네, 한번 멋지게 내려보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이제 향기로운 커피를 추출해 오셨어요. 진짜 고소한 그런 견과류 향이 딱 나네요. 네, 그리고 블랙스투는 아예 산미가 없진 않아요. 약간 다크 초콜릿을 떠올리면 우리가 항상 먹게 되는 그 정도의 산미, 밸런스 중심과 견과류 향미, 요게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먼저 우유를 100g 넣어줄게요. 네. 컵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컵일까요? 8온스 잔 사용해 주시면 되고, 사실 뭐 8온스 잔, 10온스 잔 이 정도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크림커피 항상 가서 먹어보면 잔이 되게 좀 이렇게 작은 편이던데 맞아요. 왜 그런 거죠? 너무 큰 잔을 사용하게 되면 재료가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잔 모양도 중요하고 잔 크기도 중요합니다. 잔이 커지면 커질수록 크림도 입을 대고 마시는 이쪽에 되게 크게 깊게 자리 잡으니까 크림만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용량이 커지면 크림이 두꺼워지니까 한 잔 딱 처음 마셨을 때 그냥 크림을 뻘컥뻘컥 마시는. 그리고 크림 라떼는 요런 되게 좁은 잔 있잖아요. 구가 좁은 잔, 와인잔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쁜데 안 맞아요. 나와요? 되게 예쁜데 요거는 이제 마시게 되면 크림은 안 나오고 밑에 음료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림과 음료가 잘 섞인 밸런스를 느끼지 못하고 좀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잔도 선택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1작 잔을 준비를 하셨고요. 맞습니다. 1자잔에 100g의 우유를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g의 마카다미아 시럽. 제가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떤 시럽을 써주시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음료의 톤이 좀 달라지고 마카다미아는 향이 엄청 강한 시럽은 아니에요. 견과류에서도 되게 드셨을 때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뭔가 약간 풍부해진 것 같은데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헤이즐넛 시럽이나 로스티드 아몬드라던가 이런 걸 넣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향이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반씩 섞어도 써도 되겠네요. 오, 되게 좋은 역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진짜 이렇게 뭔가 레이어드라고 해야 되나요? 블렌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기성 시럽을 사용하더라도 되게 다채로운 맛을, 나만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잘 이렇게 저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얼음도 이제 사용하신 제빙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얼음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음료를 마지막에 먹을 때쯤에 얼음이 다 녹아서 너무 연해질 거예요. 얼음도 레시피에 맞게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부어줄 거고, 에스프레소는 38g을 추출을 했어요. 20g 정도를 먼저 부어주고 크림을 덮은 후 나머지 에스프레소를 부어준 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어줄 땐 근데 이런 바스푼 위에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얼음이 있으면 얼음 위쪽에 부어주셔야 조금 더 층해지면서 이쁘게 에스프레소가 깔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깔리거든요. 20g만 네, 20g만 먼저 넣어주고. 커피와 지금 우유가 딱 층분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카페 가보면 이제 이렇게 우유와 얼음을 넣은 다음에 위에 샷을 바로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나요?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얼음이 굉장히 빨리 녹을 거예요. 얼음이 없이 받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또 층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크림을 이제 넣어줄 거고, 크림은 55g 정도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너츠 크림 라떼는 위쪽에 뿔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만드는 제형을 만들 거라서 조금 더 얹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한 30g 정도 넣어주고 나머지 에스프레소를 좀 주변에다 이렇게 부어줄게요. 이렇게 부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안 부어주게 되면 처음에 마셨을 때 크림만 들어오고 에스프레소는 따로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림과 에스프레소를 잘 조화롭게 마실 수 있게 한번 중간에 레이어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크림 위에 에스프레소를 붓는 이유가 네. 약간 이렇게 좀 갈색 크레마가 올라가고 크림을 한 번 더 올렸을 때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또 이게 먹을 때도 참 크림과 커피가 잘 섞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너무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올려주신 후에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는 바쁘게 나갈 때는 이런 전용 소서 같은 거 하나 네네. 두시고 여기 위에서 파우더로 이제 뿌려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 그냥 크림 정도 이렇게 파우더로 너무 많이 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파우더는 카카오 100%짜리 그 파우더인데 뭐 토핑용으로 뿌린 거 뭐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상관없고 사실 조금 더 설탕이 안 들어간 네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당도에 그렇죠.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첫 커피 네. 일단은 여기 뭐 향은 이제 코코아 향이 확 올라와서 맞아요. 그런 향이 또 나고요. 되게 맛있게 마시는 방법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바로 커피랑 파우더랑 그다음에 에스프레소가 같이 섞인 부분을 드신 후에 조금 더 깊게 들이켜서 안쪽에 있는 우유랑 에스프레소를 드시고 3분의 2에서 반 정도 드셨을 때는 스푼으로 좀 저으면서 드셔도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저어서 맞아요. 먹으면 됩니다. 네. 좋네요 진짜. 첫 커피 오늘 만족하세요. 팀장님 어디 카페 하세요? 이 블랙스투의 이런 고소함과 이 부드러운 크림에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건 바로 메뉴로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진짜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이게 블랙스투를 이용한 거는 사실 우유랑 만났을 때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산미가 살짝 있잖아요, 블랙스투에. 그 산미가 우유의 고소함이랑 만났을 때 맛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오히려 산미를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라떼로 드실 때는 네네. 오,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겠죠? 다들 지금 침을 삼키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진짜 이게 크림이 맛있네요. 연유 크림이. 맞아요. 이게 어디서 마셔봤던 그 느낌인데 네, 또 맞아요. 안쪽에 약간 그런 복합적인 느낌도 있고 후미도 긴. 네. 확실히 크림이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서 막 니글니글하지 않으면서 되게 부드럽네요. 연유가 들어가서 가볍지 않고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간 크림하고 확실히 그 당의 그런 느낌이 달라요. 그 단맛이 좀 막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커피랑 잘 어울리고 들어오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다 드시. 이거 뭐 누구 드시겠어요? 또 하나 네네. 드셔야 되니까. 네, 팀장님 이번엔 두 번째 음료죠? 뭐였죠? 메뉴 이름이? 베리 클라우드. 베리 클라우드. 맞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아무래도 크림을 마셨을 때 구름 위에 있는 느낌처럼인데 흰색이잖아요. 거기 네. 이제 빨간색 딸기가 딱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음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느낌이고 폭신한 크림과 커피 그리고 딸기를 먹어보면 딸기 케이크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연유 크림은 똑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까랑은 이제 제형이 조금 달라요. 오. 그래서 너츠 크림 라떼를 칠 때는 퍼로 봤을 때 뿔 모양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됐다면 지금은 똑같은 재료이지만 조금 크림을 덜 쳐서 이렇게 약간 요거트와 우유 정도 사이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 제형을 사용해 줄 겁니다. 주르륵 떨어지는 딱 그 정도네요. 맞습니다. 컵은 역시나 8에서 10온즈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딸기청을 45g 정도 넣어줍니다. 지금 이 제품은 그 사이즈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브리지 딸기청. 오브 스토리지. 오브 스토리지. 홍보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근데 두 잔을 만들어 볼 거라서 저도 한번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두 잔 만드는 이유가 있죠? 있죠? 뭘까요? 끝까지 보시면 네. 이제 토핑을 좀 다르게 해서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딸기청이 이제 제품마다 네. 역시나 과육과 당도가 조금씩 다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설탕 시럽을 10g 정도 넣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10g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딸기청의 당도에 따라서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맞아요. 20g 넣으셔도 되고 10g 네.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뭐 섞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우유를 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90g의 우유를 넣어줄 겁니다. 네. 천천히 부어주시면 이거 충분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제가 마음이 천천히. 급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얼음을 넣어줄 거예요. 네네. 역시나 2개에서 3조각 정도.
이제 얼음을 넣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차가운 음료다 보니까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정도로 이제 2개, 3개 정도만 네.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음을 처음에 넣지 않고 이렇게 우유를 다 넣은 다음에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재료가 계속 합쳐지면서 온도 자체가 올라가게 돼요. 네. 역시나 아까 샷을 바로 이제 받는 것처럼 재료 온도들에 뺏겨서 조금 물이 생기게 되죠. 음료의 농도 자체가 좀 이제 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얼음은 항상 좀 중간 딱 타이밍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컵 사이즈에 따라 크림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 위에다가 보통은 40g 내외 정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샷은 뽑기 전에 크림 버터. 맞아요. 네. 이거는 순서가 좀 달라요. 이따가 이제 왜 또 클라우드인지를 이유로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샷을 뽑기 전에 크림을 먼저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이렇게 쭉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 요 정도 잔에 차일 정도로. 색깔이 크림하고 우유랑 비슷해서 잘 맞아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크림이 위에 잘 떠 있습니다. 층분리가 잘 됐어요. 네. 웃기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시죠? 반응이 좀. 아이고. 조금 더 부을까요? 좀 네, 살짝 더 채울까요? 부어줘야 돼요. 네. 이따가 또 토핑을 올릴 건데 너무 이렇게 표면 위로만 뽕긋하게 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 게 맞아, 좋습니다. 이런 크림 커피는 어느 정도 위에까지 좀 채워야 또 맞아요. 예쁘더라고요. 비주얼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자,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오셨고 이것도 향을 한번 맡아봐야죠. 한번 맡아보세요. 맡기 전에 네. 한번 살짝 그 크레마라고 하는 층을 좀 흔들어서 보통 대부분의 향미 성분은 요 크레마, 기름층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활성화시켜서 맡아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아, 블랙스토랑은. 그러세요. 네네. 향기롭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 그럼. 약간 조금 더 귤이나 이런 네네네. 시트러스한 향미들, 산미들, 과일의 향들 이런 게 잘 느껴져요. 이건 진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셔보고 싶은데. 붓기 전에 항상 모든 에스프레소들은 아까 석사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잘 이렇게 크레마를 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고농축이기 때문에 네. 이 성분들이 다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흔들어 주시고 부어주면 됩니다. 부어주면 되는데 이 가운데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클라우드라는 이름에 맞게 가운데 이제 에스프레소 구름이 이렇게 떠요. 둥실둥실 하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확 부으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지금 너무 잘 부어주고 계신데요. 네. 요것보단 크림을 조금 더 감안해서 적게 담아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지금 구름처럼 떠있는 에스프레소 만들기 위해 저희가 크림 위에다 이제 부은 거예요. 그 사이에 레이어를 주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에스프레소 요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가리기 위해 이제 가니쉬들을 올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 제가 올릴 거는 블루베리 다이스 말린 거랑 딸기 다이스 말린 거 그리고 타임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좀 딸기 생크림 케이크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할 거고 석 사장님은 여기에 있는 초코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다 도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초코 딸기 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또 맛까지도 다르게 네네네. 이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여기 딸기 파우더를 맞아요. 네, 뿌리는 경우도 되게 맞아요.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색감이 제가 이 사진은 옆에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오 역시 이거 지금 괜찮습니다. 네, 이건 편집이 안 되는데. 네, 저 진짜 지저분해졌어요. 저는. 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음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 만들어 본 음료는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봤고, 네 그리고 팀장님은 다른 어떻게? 하나는 네. 이제 딸기가 들어갔으니까 딸기 다이스를 이렇게 위에다 뿌고 근데 이게 습기를 아주 많이 먹어서 먹었어요. 이건 동결 건조된 동결 건조된 이제 딸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동결 건조가 아닌 그냥 일반 딸기를 올리거나 하면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꼭 동결 건조돼 있는 걸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블루베리도 같은 베리류이기 때문에 색감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뿌려줄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팀장님 음료가 예뻐지는 동안 제 음료는 점점 못생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점점 밑으로 의도하신 신발- 건가요?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네요. 지금 이상하네요. 어디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저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한번. 확실히 위에는 이게 코코아 파우더가 네. 뭔가 그런 초코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에스프레소 좀 더 들어오게 마셔주시고 아까와는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아까도 코코아 파우더 뿌린 건 똑같았는데 네. 이 에스프레소가 확실히 맞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좀 산미가 강한 커피다 보니까 과일 같은 느낌도 네. 있고 좀 맞아요. 완전히 아까랑은 다른 느낌의 다채로우면서 가벼운 느낌. 이게 산미가 되게 그런 거부감 있는 산미가 아니라 크림이랑 섞이니까 진짜 그런 치즈 맛 그런 맛이 좀 나요. 크림치즈 같은 네네네. 느낌. 푹 퍼서 같이 이게 뭐 디저트네요, 이건 진짜. 맞아요. 진짜 디저트처럼 드실 수 있는 네, 거예요. 이렇게. 아, 파우더가 너무 많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잠깐만. 이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즐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먹고 싶다면 다 섞어서 드시면 완전히 네. 또 새로운 라떼처럼 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진짜 크림 커피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건 진짜 맞아요. 커피가 물론 들어갔지만 산미와 크림이 섞이면서 이제 크림치즈 맛이 나서 진짜 그런 디저트를 먹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맛있었지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인스타 이런 음료는 당연히 이제 사진 먼저 찍고서 먹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국룰이죠. 이 위에 건조 과일들이 있어서 네, 이게 씹히면서 이게 톡톡 터지는 그런 상큼함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약간 시트러스 그런 것과 좀 잘 어울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에스프레소에 약간 저희 그 시트러스 노트가 있어요. 자몽 같은 느낌의 산미.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봤을 때는 일단 비주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결건조 과일이 진짜 새콤한 맛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사실 이런 크림이 없으면 먹기엔 좀 어려운 데코레이션이에요. 네네. 그래서 궁합이 좀 잘 어울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비결이 뭘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단맛의 그 어떤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크림 메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설탕이 들어간 에이드 메뉴같이 식사하시는 뭐라고요? 이게 너무 달면 이렇게 아마 석사님 지금 드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못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3잔째 드시고 계신데 너무 달면 이게 물려서 못 먹거든요. 달지 않아요. 네, 근데 고소한 맛 혹은 아까 너츠는 쓴맛 이런 게 베이스를 잡고 단맛이 얹어 있는 느낌이고 요거는 새콤달콤한 맛에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밸런스 위주로 잘 네. 드시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은 당도와 네. 이게 지금 3잔째 먹는데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딸기청도 이 사이즈업에서 판매하는 이 딸기청이 아주 그 과하게 씹히면서 진짜 통통 씹히는. 네, 이것도 매력적이네요. 물론 이제 딸기청은 뭐 이거 사용 안 하시고 뭐 맞아. 다른 청들 많이 있으시니까 또 카페 사용자분들 많이 수저를 많이 담가서 사용하시잖아요. 그것도 진짜 네, 맛있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내가 막 한 1시간 정도 달려가서 한 2시간 정도 줄 서서 먹는 그 정도의 맛있는 커피를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으로 먹는 그런 느낌?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아 근데 딸기랑 커피랑 난 잘 어울릴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과일청이나 약간 그런 새콤한 과일이 커피에 들어가서 맛이 잘 어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은근히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사실 어떤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데 이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 그리고 베리류의 과일들은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이기는 해요, 사실은. 특히나 우유라는 어떤 베이스랑 만났을 때 과일과 에스프레소를 잘 연결해주는 네. 듣고 계시죠? 그럼요. 네, 제 영상으로 보면 돼요, 저는. 그 우유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사실 산미가 있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강한 과일도 좀 이렇게 톤다운을 시켜주면서 커피랑 더 잘 어우러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음료를 만들면서 레시피도 너무 좋았고 이런 크림 만드는 것부터 카페 사장님들이 보시고 활용하시기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런 꿀팁들도 또 알려주시고 맛있는 또 이렇게 음료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제가 마무리라나 내가.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와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너무 당연하죠. 네. 불러만 주시면. 장기 계약을 좀 해서 시리즈로 인사를 같이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시기 전에 에스프레소 몇 잔 더 추출 좀 해주시고. 냉장고에.